제가 원래 비전공자로 시작했지만 이제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이 쌓이면서 컴퓨터 지식이 좀 쌓인 채로 2년 전에 저라면 궁금해했을 만한 이 컴퓨터 과학 지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전공자들은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비전공자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하시면서 뭔가 문제에 맞닥뜨리면은 티스토리나 구글, 챗GPT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시키는 게 안 되면 또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고 거기 있는 거 또 해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해보면서 적용해보는 그렇게밖에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가 이 전공 지식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지식을 배우고 나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길러집니다. 그러면은 서울대학교의 6개의 전공 필수 과목의 학습 목표와 제가 생각하는 이것을 배우는 이유를 보면서 어떤 지식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수학인데요. 학습 목표는 뭐라 적혀 있냐면요. 컴퓨터 공학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학적 내용들에 대하여 배우며 이러한 수학적 개념들이 컴퓨터 공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봄. 일단 이 이산수학을 배우게 되면은 수열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배우게 되죠. 이 자체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이 수학 지식을 알아야지만 엄밀한 컴퓨팅 이론, 엄밀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론들을 엄밀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이 수학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는 전기전자 회로 과목이 있는데요. 학습 목표는 회로 분석 방법, 논리 회로와 증폭 회로의 원리, 전자 회로의 핵심 소자인 모스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특성, 디지털 하드웨어의 전기적인 특성, 속도와 에너지 소모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회로 지식은 이것들을 알아야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회로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컴퓨터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성능이 나오는지 또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밑단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회로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학습 목표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그들 상호 간의 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설계 기법, 컴퓨터 발전의 역사, 고찰 및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컴퓨터를 이해하는 것 그 자체이죠. 이 컴퓨터 구조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할 때 스스로 원인을 찾는 데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서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서버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버 관리를 하다 보면 나오는 뭐 버스 에러 이런 게 나왔을 때 버스 에러가 뭐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버스가 무엇인지 알게 돼서 스스로 그러면은 이 코드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는 건가? 라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식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자바와 C++ 언어를 이용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학습. 대형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객체 지향과 같은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리 설계. 디지털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 조합 회로와 순차 회로의 설계 이론 학습. 이것도 컴퓨터 구조를 낮은 단에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고요. 캐시의 구조 등을 이해하려면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인데요. 저 또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나 대상물의 표현을 위한 자료 구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사고 방법을 학습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나 정보를 컴퓨터에서 연산할 수 있도록 represent, 그러니까 컴퓨터에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즉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엄밀하게는 이산수학의 개념이 쓰이게 되고요. 또 틀이나 그래프 등을 넘어서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AI에 필요하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등을 하려면은 자료 구조에 대한 그 좀 더 엄밀하고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알고리즘인데요.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 방법과 알고리즘 분석 기법을 학습합니다. 문제풀이 방식을 코드로 작성하는 것이 컴퓨터 과학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회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회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풀이는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컴퓨터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풀이를 어떻게 만들고 이 문제풀이가 적당한지 괜찮은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컴퓨터 과학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인데요. 운영체제의 주요 개념인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과 입출력,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병렬 프로그래밍
등 동기와 관련 내용을 학습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하는 분들은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파일에서 입출력을 할 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아셔야 그 서버를 관리하고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 그런 문제들의 원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려면 컴퓨터 구조와 운영 체제가 선행되어야 돼서 네, 여기까지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컴퓨터 과학 지식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뭐 어플리케이션 만들다가 있는 문제를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여기서는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컴퓨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컴퓨터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시키는 해결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공학자, 컴퓨터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의 그 도메인 지식들, 그 분야의 지식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앱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면 이 정도의 지식은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커리어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봉을 높여가는 직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선택하셨다면은 시간을 조금씩 내서,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시간을 조금씩 내서 이 지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 주시면 되고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빡세게 하면은 뭐 1년 반에도 끝낼 수 있겠죠. 네, 비전공자분들 화이팅입니다.